여러분 안녕. 수학쌤이에요. 올해 1학기 동안 확률과 통계를 가르칠 거예요. 확률과 통계는 총 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 경우의 수, 2. 확률, 3. 통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단원부터 먼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1단원은 또 두 개의 단원, 소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번 순열과 조합, 2번 이항 정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2단원에서는 원순열과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중복조합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학년 때 우리는 순열과 조합을 배웠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였어요. 그러면 순열과 조합을 새로 배우느냐? Nope. 3학년 때는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배워요. 그리고 조합은 중복조합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흥미를 돋울 만한 스토리가 이 그림에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제대로 맞힐 가능성은 50만 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순열과 조합의 계산의 법칙에 따라 계산될 것이다. 어이가 없네. 를 생각하지 않고 순서만 생각할 때 4명이 다음과 같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원순열의 개념에서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왼쪽의 테이블을 이 방향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방향에서. 자, 그렇게 했을 때 A, B, C, D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적 웨이터 시점? 웨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에게 서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 이 방향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왼쪽에서 봤던 그림이랑 오른쪽에서 봤던 그림이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A, B, C, D가 이렇게 앉아 있고 B와 C 사이에 가서 주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 경우와 오른쪽 경우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식물들을 봅시다. 이것들은 비슷하게 생겼긴 했지만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모두 달라요. 자, 그럼 이제 이 시계들을 봅시다. 이 시계들은 크기, 즉 사이즈가 같다고 할 때 뒤에 있는 것들 이런 원근법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이 크기가 같다고 할 때 이것들은 모두 같은 종류예요. 같은 시계예요. 같은 시계.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시계예요. 이 시계들이 뭐 그다음 걸 보면 알겠지만 이 시계들은 모두 같다는 건 아시겠죠? 자, 이 다음에 있는 이 시계. 자, 이 시계 또한 모두 같은 거예요. 그쵸? 크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원근법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시계들은 모두 같은 시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이 시계를 보시면 이 시계를 선생님이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렸는데 자, 이 시계는 아까 시계와 이 시계는 같은 시계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걸 이만큼 더 돌려볼게요. 자, 이 시계 또한 자, 선생님이 이걸 자꾸 손을 대서 크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시계도 같은 시계예요. 그쵸? 같은 시계를 가지고 선생님이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시계도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있던 시계와 같은 시계예요. 아무리 돌려도 같은 시계 이렇게 돌려봐야 이 시계는 같은 시계예요. 자, 그래서 원순열은 돌리면 헷갈리니까 다른 시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2를 고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시계가 12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뭐 1과 2가 바뀌었다든지 뭐 2와 8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불량품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12를 고정해 놓고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를 고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바꾼다면 종류가 다른 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에서 12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11팩토리알만큼의 경우의 수, 다른 종류의 시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원순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한 가지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배열하기 때문에 만약에 5개를 원순열의 수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5개 중에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 4개를 배열하는 수인 4팩이 되는 거예요. 4팩토리알이라는 것이 계산을 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선생님이 팩토리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순열, 그 다음에 순열에서 사용되는 P, permutation, 그리고 계승이라고 하는 팩토리알,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한 복습 영상은 선생님이 주말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순열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으로서 이 값은 n-1 팩토리얼과 같습니다. 예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회원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5명이 앉는 경우의 수. 자, 5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5명이 앉을 거예요. 둘, 셋, 넷, 5명. 자, 그럼 5명이 원탁에 앉을 때 한 명을 고정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장님을 자리를 먼저 하나 정해줘요. 여기 회장님 고정합시다. 회장님 고정. 회장님 고정을 하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와 같아서 그래서 4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에서는 원래 5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에서 5명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값은 24. 그래서 2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웃한다라는 말은 바로 옆에 앉는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은 우리가 아는 그 이웃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옆에 부회장이 앉을 수 있으니까 부회장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아니면 여기. 회장님의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회장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자, 여기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여기에 부회장이 앉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자리인 여기, 여기 나머지 자리 3자리의 일렬로 나머지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3팩을 곱해주면은 3팩토리얼 곱해주면 2 곱하기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이 아이의 값은 12, 즉 12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풀어보시고 저의 해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풀고 해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형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6명이 앉을 경우의 수는
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6명이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 앉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한 분을 고정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문제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분이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먼저 자리를 고정해서 앉으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는 뭐 아무 때나 앉아도 되는 거네요. 할머니. 자, 1번은 6명이 그냥 앉는 경우의 수니까 자, 할머니가 앉고 나면은 나머지 분 5명이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니까 5팩이 되는 거죠. 5팩. 자,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720까지가 돼요. 헤이, 날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어떡할 거야? 날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원탁이 이렇게 있고 자,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 앉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역시 할머니를 고정을 하죠. 할머니가 여기 앉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경우냐면 빼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할아버지가 앉으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앉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는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4명이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두 분이 고정되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는 모든 경우가 다 새로운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팔각형 모양의 구절판에 서로 다른 9가지의 간식을 구분하여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먹고 싶다. 9가지 간식을 구분하여 담을 것이고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결국 원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9가지 간식 중에 그래도 우리가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간식을 한 가지 결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구절판이 9가지의 서로 다른 음식이 들어가는 것인가 봐요. 먹어본 기억이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9가지 간식이 있는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간식부터 먼저 정하면 센터에 갈 수 있는 간식은 9가지가 있죠? 9가지. 9가지가 센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간식. 자, 그래서 9가지가 있고, 자, 그래서 9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운데에 넣기로 했으면, 이제 남은 것은 8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8가지가 이렇게 삥 둘를 거예요. 그래서 8가지를 원순열의 방법의 수를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8-1팩, 8가지를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의 계산은 9 곱하기 7, 6, 5, 4, 3, 2, 1이에요. 자, 계산하고 싶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6팩을 넘어가는 값은 우리가 6팩까지는 흔히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요. 6팩을 넘어가는 계산은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제일 위에서 계산한 형태를 가지고 보통 9 곱하기 7팩 이렇게 아마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을 보게 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서술형 시험을 치더라도 9 곱하기 7팩으로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순열에 관한 문제가 꽤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보다 좀 더 응용된 문제들을 풀어봐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심화된 문제랑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차후에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수업의 진도와 상관없이 실력을 더 쌓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올려놓을 선생님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로써 3교시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4교시에는 중복순열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